정의만 설명할게. 너무 아무것도 안 하면 애들이 싫어하니까. 네. 우리가 일에 대한 정의는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던 거랑 좀 다릅니다. 이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뭐였냐면 시간에 대한 함수, 뭐냐면 어떤 시간에 대한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물체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야기했었고, 아니면 걔네들 간에 힘의 관계가 어떠냐를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벡터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했는데,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부터는 이제 좀 다릅니다. 물체를 바라보는 게 다른 게, 일 같은 경우에는 일은 얘는 스칼라예요. 뭐냐면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물체 운동을 기술하기 조금 달라집니다. 이거를 조금 더 나아간 게 뭐냐,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라그랑지야, 해밀토니안이야. 요 얘기는 우리가 2학기 때 하거나 내년 1학기 초에 할 겁니다. 이번 이야기를 할 건데, 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이 일한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하는 일은 뭐야? 공부이고야. 내가 하는 일은 시험 애들 가르쳐 문제 만들기, 문제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 내가 하는 일인데, 요거를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많이 일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리에서 일한다라는 건 되게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물리에서 일을 한다라는 건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행위예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일을 해도 이 물체에 에너지가 전달이 안 됐어. 그러면 일을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 뭐냐면 내가 이 물체를 밀 거예요. 얘를 미는데 얘가 안 움직여. 내가 힘도 줬어. 그럼 당연히 나는 에너지를 소모한 것 같아. 근데 잘 보면 이 물체의 에너지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그러면 일한 게 아닌 거야. 물리에서 일을 한다는 건 에너지의 변화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배우는 에너지가 있어요. 물리에서 배우는 에너지 중에 하나가 뭐야? 운동 에너지예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우게 되는데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 2분의 mv 제곱이라고 여러분 배워와요. 중학교 때도 이거는. 질량을 가지고 있고 속도가 있으면 운동 에너지다. 얘도 근데 중요한 건 운동 에너지 정의가 얘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학자들이 운동 에너지 이렇게 부르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하지만 우리는 운동 에너지 이거라고 가정하고요. 나중에 넘어가서 왜 얘가 2분의 1 mv제곱인지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보자. 우리가 에너지와 이제 일의 관계성을 볼 건데, 그래서 뭐냐, 이 물체를 끌고 가는 여학생이 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가는 여학생이 있는데 F를 이렇게 힘을 줘요. 그렇게 우린 캐리어를 이렇게 이 거리만큼 움직일 거야. 일정한 힘을 주었다 가정할게. 일정한 힘을 주면 당연히 캐리어가 끌고 오는 게 일정한 가속도로 끌려올 거야. 일정한 힘을 계속 주니까. 그럼 얘는 물체는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가속한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당연히 여기에 속력이 V0가 있다고 치면 나중에 속력은 뭐 하겠어? 더 빨라질 거야. 요게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가 증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예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뭐냐? 이 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배운 적이 있어요. 네. 요 공식을 이제부터 뭐 할 거냐? 변형시킬 겁니다. 여기다 뭐를 곱해서 2분의 1을 곱해버려요. 그러면 얘는 앞에 있는 건 MAS가 나오고요. 뒤에 있는 건 이렇게 정리됩니다. 뭐라 했어? 감사합니다. 고맙다. 되게 진짜 분위기 확 깨졌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잘 보면 우리가 방금 본 거죠. 방금 본 거 뭐냐? 아하, 얘가 뭐야? 얘가 나중 운동 에너지고요. 얘가 뭐예요? 처음 운동 에너지예요. 네. 그러고 났을 때 뭐냐? 이렇게 에너지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때 에너지 변화를 준 게 뭐야? 그래서 얘가 1이 됩니다. 얘가 1이 돼요. 우리 에너지를 전달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왼쪽이 1이고요. 오른쪽이 에너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 이렇게 에너지가 변화해야 한다. 에너지 전달해준다는 거죠. 근데 잘 보면 일을 봤더니 우리는 MA 곱하기 S인데 이 MA를 F라고 쓸 수 있잖아. 근데 잘 보면 이 F가 MA면 여기다가 곱하니까 당연히 F가 뭐만 나와? 얘만 나와요. 이거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힘을 두 개로 나눌 건데 힘이 FY와 Y축이라고 가정하고 이제 X축이라고 가정하면 FS가 있을 거예요. 봤더니 이 물체에 작용하는 일은 뭐만 작용했어? 얘만 작용했어요.
이를 정의할 때, 명확하게 정의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가 봤더니 힘을 준다고 그 거리만큼 이동해서 무조건 다 1이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되는 건 X축으로만 변화됐죠. 그러면 얘는 X축에 얘 힘만 1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야? 얘가 fx 곱하기 x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일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일의 명확한 정의는 이렇게 정의해요. 일이라는 건 힘과 거리 간의 서로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지. 얼마나 영향을 끼치느냐. 그걸 얘기한 게 뭐야? 벡터의 내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fs 코사인 세타라고 뭐 했냐? 얘를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일의 정의예요, 이거. 물리의 일의 정의. 그리고 나서 우리가 2를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얘가 2를 하면 요 2를 봤더니 지금 얘가 한 일은 뭐냐면 힘이 두 개 fx와 fy가 둘 다 준대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 fx만 남았잖아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였냐면 정확하게 따지면 R자 힘인 겁니다. 왜냐? 이 물체에 뭐도 있어. 중력도 있어. 얘가 F가 있어. 여기에 수직 항력도 있어. 이 세 개들의 R자 힘이 모인 거야. 얘였던 거야. 그래서 얘가 한 일의 크기는 실제로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R자 힘이 한 일이었고요. R자 힘이 한 일은 지금처럼 낮은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을 빼주는 이런 형태로 운동 에너지의 변화를 줍니다. 얘가 일가 운동 에너지 정리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항상 R자 힘이다 기억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다음 장에 있는 거 예제 하나만 풀고 나오면 끝날까요? 그거 하나 풀어봅시다. 지금 어렵지 않습니다. 금방 풉니다. 1분 드리죠. 전자지만 다시 인식이 좀 좋아졌는데? 어제 한번 어제 화학 시간에 막 가지 않아? 화학 시간에 마팅해갖고 막 쓰면은 막 2초 뒤에 써지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거? 왜 예, 노래 잘해? ESM이 욕하면서 나가셨어요. 몰라 근데 이게 그냥 껐다 켰다가 다음날 되면 좀 불편해요. ESM이 바꿔주시는 거. 어제 한번 조져놔서 오늘 좀 덜 된 것 같아요. 어제 살짝 번아웃이었어. 어제. 그럴 수 있어. 나 수업 안 해 이거. 뭐 어떻게 해? 이 실력이 되는 거지. 어? 어? 뭔 정보가 없는 작년에 예? 내가 알고? 내가 잘못 들었죠. 너가 잘못 들었어. 몰라, 나도 몰라. 분류가 문과랑 같이 선택한 거지였던 거지. 이유가 문과가 아닌데 정보 자체는 있잖아. 다 푸셨죠? 이 정도는? 네, 좀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 보면 R자임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걔네들의 이동 후의 속도를 구하라 그랬어요. R자임부터 구해야지. 우리가 5N의 힘을 줘야 하지만 마찰력의 조가 존재하니까 마찰력이 존재할 거라 그랬죠. 여기. 그러려면 뭐부터 찾아야 돼? 수직 항력부터 찾아야 돼. 마찰력 구하려면. 그러니까 4kg이니까 아래쪽으로 40N의 중력을 받고요. 당연히 우리는 위쪽으로 수직 항력 얼마를 받아? 40N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을 얼마나 가지게 될 거냐? 마찰력 같은 경우에 UN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0.05 그 다음에 그러면 40 그러면 얼마냐? 2N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으로 얼마를 받아? 2N을 받을 거라고. 그럼 결국에 R자의 크기는 얘는 얼마야? R자의 크기는? R자의 크기는 결국에는 정리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몇 미터 움직여? 2미터 움직여. 그러니까 R자의 크기는 18주죠. 네. 어차피 같은 방향이니까 세타 0인 거잖아. 근데 얘를 조금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 R자임이 얘니까 당연히 얘가 뭐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그러니까
저그 시프트 계속 누르고 있으면 고정이 네. 되면서. 아 고정키? 아 나는 이거 테트리스 하는 줄 알았어. 네, 동생은 이제 바로 나가줬죠. 그러면 얘는 초기 속도가 맨 처음에 0이었으니까 얘가 없을 거고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 18이다 라고 해서 9니까 9는 3이 됩니다. 네, 이렇게 구하시는 게 이런 문제들이에요. 근데 제가요, 이 예제를 푸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제를 푸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왜 18줄이냐는 거죠. 얘가 왜 18줄이냐, 조금 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힘을 주는 건 누가 힘을 줘? 5N이 힘을 줘요. 그러면 내가 한 일은 얼마냐? 내가 한 일은 5 곱하기 6해서 30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30줄의 에너지를 전달해 줬어요. 근데 왜 18줄밖에 안 남아? 마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얘는 방향이 어디냐면 뒤방향이에요. 근데 거리 방향은 이쪽 방향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들의 얘네들의 방향성을 비교하면 힘과 거리 방향이 이루는 각도가 몇 도야? 180도야, 180도. 그러니까 얘는 힘의 크기 거리 곱하기 사인 180도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2줄. 왜? 근데 180도 몇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8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더해서 알짜임의 한 일이 얼마인 거야? 18줄이 되는 거예요. 12줄이기 때문에. 쌤, 근데 일은 스칼라인데 방향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질문 좋아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뭐냐면, 일이라는 건 지금부터 얘기한 거 뭐냐면 스칼라예요. 여기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나오고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여기 나오는 건 에너지가 증가했냐 감소했냐라는 대수 개념이라는 거야. 정량적이라는 개념인 거야. 너네한테 내가 500원을 빼서 500원을 줘. 이런 느낌인 거야. 아, 이거 또 방향성이네. 빼고, 내가 자산이 늘어났냐 줄어들었냐. 이거에 관한 이야기라고. 증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1이라는 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얘기할 때 양의 1, 음의 1이 존재해요. 얘는 양수, 음수가 맞습니다. 그리고 양의 1은 에너지를 증가시켜주는 걸 양의 1이라고 이야기하고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걸 뭐라고 하느냐? 음의 1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얘기까지